아버지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작품 하셨는데? 마더? 살인의 추억?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인사이더 기준 100점 만점에 97점을 기록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이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작가는 제니 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영화 제작 시 고집했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투자금을 빼게 한 이 조건은 바로 주인공은 무조건 동양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작자들은 영화의 등장인물을 whitewash 하기 위해 제니안을 구슬리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쓰인 표현 White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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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wash 사전에서는 백색 도료, 불쾌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 연전, 연승 등의 의미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 뜻보다는 캐릭터의 인종을 백인으로 바꾸는 시도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It means when Westerners, usually Americans, take something that originated outside of the culture and kind of make it as their own, or incorporating white culture characteristics. 아이러니하게도 한 영화 제작자는 제니 한에게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동양인 캐릭터를 백인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They were like, well, as long as the actor can, get the spirit across, then you don't care about age or race. And I was like, but her spirit is Asian, so it's important. 제작진은 이러한 제니안의 요구에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동양인의 인권을 다루는 영화도 아니고 아주 흔한 로맨틱 코미디인데 왜 굳이 아시안을 고집하냐는 거였죠. I've never seen a teen movie, where the lead was Asian. So to me, I wanted teenage girls to have that experience that I never got to have. With the book, when we were working on the cover, I said I really wanted it to be photographic so that an Asian American girl could have that experience walking into a bookstore and she sees someone who looks like her be at the center and not the sidekick. 그의 에세이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3살의 저는 얼리샤 실버스톤을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리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저는 절대 제 우상들과 닮아 보일 수 없었죠. 우상과 완벽히 똑같아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 인종이라도 같다면 나에서 좀 더 멋져진 버전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동양계 미국인인 저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할 수 없었죠. 그러니 저와 같은 동양인이 영화 주연으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겠어요. 조연도 주인공의 연인도 아닌 주인공으로요. 정말 큰 의미죠. 당신과 닮은 얼굴을 한 대상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에는 큰 힘이 있거든요. 조연에서 주연으로 가는 그 힘이요. 2005년 제 첫 소설을 출간했을 때 저는 제 얼굴을 뒤쪽에 넣었어요. 그때는 그러는 게 흔하지 않았지만 한국계 미국인인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밀어붙였죠. 동양인 여자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길 바랐거든요. 더 나아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죠. 작가의 이런 확고한 의지 덕분에 베트남 태생의 미국 배우 라나 콘도르가 영화의 주연 라라진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촬영장에 직접 참여했던 제니 한은 한국 가정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아주 디테일한 디렉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Can we please make sure there's a rice cooker in the kitchen? Or she's wearing like sneakers in bed and she has her feet on the wall and I was like, not. No, please take them off. 오, 외국인이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거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경악했던 부분인데 그걸 딱 캐치에 제외시켰군요. 이 외에도 영화 내에 블랙핑크의 노래를 삽입하고 한복을 입고 절을 하며 용돈을 받는 장면, 명절 음식을 먹는 장면 등을 삽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 명절 음식을 미국 영화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또 제니아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그 세 번째 시리즈를 찍기 위해 배우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한 PA, Production Assistant를 만나 기생충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This is last summer too. We hadn't hit here yet. I was talking about Parasite and how amazing it is. So our PA, he doesn't say anything. He just goes, "Oh, is he famous in America?" I go, "Oh yeah, he's famous." 그러던 마지막 날 그 젊은 PA에게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홈메이커, 주부이시고 아버지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홈메이커, 주부. 그래서 그래? 무슨 작품 하셨는데?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잠시 망설이면서 마더?
살인의 추억?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니안의 일정에 동행했던 젊은 PA는 바로 봉준호의 아들 효민 감독이었던 거죠. 효민 감독을 배신자라고 불렀다고 밝힌 제니안은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잘 나가는 영화 넷플릭스의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2와 함께 영어 표현 Whitewash. Whitewash. Whitewash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작품이 영화화된다는 것은 작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수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서양 배우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했음에도 끝까지 동양인 주인공을 고집했던 작가 제니 한이 더욱더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또 서양인의 시선에서 동양 문화권 작품을 만들다 보면 정말 온갖 동양풍 클리셰는 다 때려박은 불쾌하리만큼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한국 가정의 특징을 실감나게 잘 살리기 위해서 영화 촬영 현장에 직접 참여해 세심한 디렉팅을 진행한 작가 제니안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만들 수 있는 긍정적 사회 변화를 제니안이 보여준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영화 그리고 작가 제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